그래서 아니, 뭐, 예, 전체로 하셔도 되고. 네. 혹시, 메일 보낸 사람 김호영 씨가 보낸 편지에 계정명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여진 것과 같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에러 메시지 어떻게 나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리프레시 해가지고, 너무 느려요.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183. 그러면은, 김호영 씨한테 편지를 리플라이로 해가지고 183 안 된다고 각자 안 되신 분을 좀 보내보세요. 근데 지금 네트워크가, 네, 하나를, 아이디, 저는 지금 제가 한 거는 와이파이가 KI 매트릭스 홀로 돼 있거든요. 다들 어떤 게 하셨어요? 다 KI 매트릭스 홀로 돼 있나요? 와이파이가? 겐 핫스팟. 겐 핫스팟 쓰면은 되나요? 안 돼요. 개인 핫스팟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IP 어드레스를 키아스에서 보안 때문에 잠가놔가지고 KI 매트릭스 홀이나 카이스트 안에서만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카이스트 안에 있는 와이파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핫스팟이나 어떤 개인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에듀롬이라든지 그런 거를 쓰지 마시고 KI 매트릭스 홀이라는 와이파이를 일단 써보세요. 얼마만큼 버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잘 안 돼요. 그러면 KI 다른 또 있던데 뭐 라운지도 있고 그러던데요. 한번 해보세요. KI IP 타임? 네? 잠시만요. 네트워크 한번 열어봐요. 말고 아더 네트워크 열어보고 여기에 KI 뭐 시리즈가 있어요. 네. 비밀번호 있으면 안 되는데 들어가진 사람 잘 들어가져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진 사람이 있고 매직솔 KI 매직솔은 들어가져요. 아마 회선 초과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자기 홈 디렉토리에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2024 서머스쿨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있죠? 거기에 들어가 보면 독이 있고요. 도큐멘트가 들어있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폴더가 있고 여기에 있는데 이제 수업은 세 번째 파일명인 gotpm2.pdf 파일을
그 실습용 매뉴얼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심.pdf는 뭐냐면은 프레젠테이션용 파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수식들이 많고 그다음에 내용들이 그 대학원 우주론 수업에 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걸 수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책상에 앉아서 감이 올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처럼 이제 내용들에 코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나중에 시뮬레이션 돌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뭐 돌릴 수도 있지만은 시뮬레이션 돌릴 때 어떤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는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하진 않고 일단 PDF 파일부터 여기 이 매뉴얼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네. 네. 아직 안 잡혀요. 에듀롬으로 들어갔어요? 에듀롬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은 아마 에듀롬을 쓰지만은 어, IP 어드레스가 153번째인가요? 그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쪽 에듀롬을 써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혹시 에듀롬 계정 많이 갖고들 있죠? 안 됐고요. 됐다, 안 됐다. 어, 이건 뭐죠? 혹시 에듀롬하고 매트릭스 홀 말고 다른 아이파이로 해서 된 사람, 어떤 거죠? 예? IP 타임은 돼요. 그럼 IP 타임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아, 느려요? IP 타임은, 네. IP 타임은 아마 사설로 누가 설치해서 하는 것 같아서 용량이 아마 작을 겁니다. 일단은 인터넷이 정상화되기 전에 일단 뭐 간단하게 그 제가 이번 여름 학교에서 맡게 된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로 이제 이번 여름 학교에서는 예전에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지만은 사용할 코드는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GOTPM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전에는 은하 코드를 주로 어, 이런 여름 학교에 사용했었는데 이번엔 GOTPM 코드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석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그 분석용 패키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GOTPM 코드인데 마이너스 MV를 하나 멋있게 보일까 봐 하나 더 붙여놨어요. GOTPM 코드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드 베이스드 악세시빌리티라고 그 우주의 어떤 그 물질의 중력 진화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역사는 꽤 오래됐고요. 99년도 개발하기 시작해서 2000년에 이제 거의 2000년 초반에 개발 완료된 코드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을 뭐 새롭게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전에 썼던 알고리즘, 그다음 패키지들을 좀 바꾸고 하면서 지난
거의 26년 동안 업그레이드 됐고, 거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죠. 당분간은. 그래서 최종본인 코드인데요. 그래서 MV, 그래서 멀티버스라는 어떤, 어, 멀티버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코드까지 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멀티버스라는 건 다크 에너지 같은 거라든지 특히 이제 다크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이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물론 컨티뉴스한 값이지만은 여러 값을 넣어가지고 그 다크 에너지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우주의 중력 진화가 우주 특히 거대 우주의 중력 진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를 주로 목적으로 해서 개발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아, 못 보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 여름학교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 코드를 제공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그 분석은 거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결과 뭐 그림을 그려보거나 하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데까지 할 거냐면은 여기서 헤일로 찾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비롤된 그 어떤 중력적으로 콜랩스된 어떤 스트럭처들이 나오는데 그 스트럭처를 찾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코드를 돌려서 나온 다크매터 헤일로를 끄집어냅니다. 정보를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돌려서 서브 헤일로까지 찾는 방법까지 어,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매스 펑션이라든지 다크매터 헤일로의 매스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콜리레이션 펑션, 2차원 콜리레이션 펑션 등등 또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그런 것까지 한번 들어갈 건데 어 너무 이렇게 이제 분석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숫자를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숫자만 나오면 대부분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툴도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그 들여다 보시고 해당된 내가 어떤 그 밀도장을 구했다. 2차원 또는 3차원 밀도장을 구했는데 그 밀도장을 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에 관련된 아주 그 기초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돌려보고 그러면 돌려봐서 결과가 나올 건데 나는 이것보다 더 잘 짤 자신 있다. 그림을 더 잘 그릴 자신 있다 하면은 특히 이제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이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을 읽어가지고 그림을 더 멋있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각자의 그 어떤 그 재능,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한번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조편성은 다 알죠? 조편성에 대해서 각자 메일 다 나갔을 건데, 되도록이면 이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를 옮기지 말고 이 순서대로 쭉 해서 마지막 날까지 조별 발표 때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계속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지는 아직 안 들어가는 사람 3분의 2나 되네요.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사람. 다른 와이파이로 그러니까 다른 와이파이로 했는데 다른 데는 들어가지만 여기만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와이파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건 안 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피터 노트북이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뉴턴하고 CAC 내부 네, 일단은 안 된 친구들은 SSH라고 한번 해보라고 드릴게요. 예, 그럼 일단 예. 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 일단은 네트워크는 아직 당장 업그레이드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저기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안 들어간 사람은 그 SSH 명령을 써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피터 노트북 쓰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쪽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 메일에 SSH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그 방법이 좀 적혀져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텍스트 모드로 들어가게 돼서 저런 그 저건 볼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저 보는 거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어,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SH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예, 안 될 거예요. 그, 그 IP 어드레스가 이게 카이스트 IP 어드레스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IP 어드레스가 아니면은 못 들어오도록 막혀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터넷 창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인터넷 창을 새로 띄울 수는 없을 거고요. 너무 느려서. 네? SS도 안 들어가져요. 어, 데이터 공유를 그 메일로, 잠시만요. 데이터는 다 여기 들어있는데, 다운받아가지고. 드라이브. 잠시만요.
혹시 다운 받을 수 있는 사람? SSH가 들어간 사람 있죠? SSH로 들어가진 사람은 그냥 SSH로 쓰도록 하세요. 예. 네, 이름도 알죠. 번호가 어떻게 되죠? 일산 88%를 안토는 이제 사설 IP가 실제로 밖으로 나간 IP가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보자. 서울로
그 혹시 독에 들어가서 PDF 파일 두 개를 다운받아가지고 공유해 줄 수 있어요, 누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를 네. 링크를 만들어서 줌으로 되나? 지금 줌으로 연결은 안 돼 있죠? 그거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나? 이메일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저기 담당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일단 SSH로 다들 안 되시는 분들은 SSH로 들어가세요. 네, 교수입니다. 여기 또 와이파이 SSH. 네, 네, SSH로. 저희가 카피하는 디렉토리에 DOC 도큐멘터리 디렉토리 있잖아요. PDF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학생들이랑 전체 메일로 쏴줄 수 있어요. SSH 들어가면은 그 해당된 파일들을 디렉토리 들어가서 받아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SFTP로 자기 노트북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SFTP 아세요? 혹시? SFTP 아시는 분은 SFTP 글로 들어가가지고 해당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면 자기 컴퓨터에서 볼 수 있을 거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SSH도 안 된다. 그러면은 와이파이를 모든 와이파이를 다 열 수는 없어가지고 고등과학원에서도 이거를 여름 학교용으로 해서 카이스트만 열어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와이파이를 찾아서 시도를 좀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와이파이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암호를 요구하지 않는 거를 찾아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서 예, SSH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해당된 그 서머스쿨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이쪽에 왼쪽 위에 보면은 파일 폴더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독스가 있고 그러니까 도큐멘트들이 있고요. 여기에 PDF 파일들이 조금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FFTW라고 그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뭐 여러 패키지들 같은 기능을 하는 여러 패키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나라나 대부분 연구자들이 FFTW, W가 웨스트거든요. 그러니까 FFT가 인더 웨스트. 인더 웨스트면 서양이죠. 서양에서 가장 빠른 FFT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버전 3점짜리를 저는 좀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PHC3 CPL은
GOTPM 코드, 소스 코드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고요. 그 다음에 런은 여기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피터 노트북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보일 건데, 이제 지금은 약간 좀, 접속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아마, 여러분, 오늘 저녁이나 뭐 카이스트 그 도미토리에 들어가시면은 쉽게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해보기로 하고 안 되면은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잔뜩 들어있는데 끄도록 이거 어떻게 끄나요? 아 이게 노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TPM 코드는 먼저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FLTW 3.0 버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해당된 디렉토리 들어가셨죠? 네. 해당된 목소리 잘 들리나요? 해당된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주피터 노트북이라면은 이 쉘 스크립을 이렇게 쉘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wd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고요. 한번 아시면 유닉스를 아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pwd 들어가자마자 pwd를 쳐보세요. 이걸 어떻게 띄우냐면은 주피터 노트북에 보면은 플러스 이쪽 버튼을 누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몇 개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터미널이 있죠. 터미널을 누르면은 이렇게 터미널이 안에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pwd를 하면은 현재 2024 서머 스쿨이라는 디렉토리로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ls-l 하면은 이렇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기한테 카피가 복사가 된 자기 디렉토리 되는 이번 여름학교 실습 자료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FTW 3.10 버전이 제가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설치한 건 아니고 소스 코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컴파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컴파일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여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그 링크가 나와 있고요. 그 링크를 푸는 방법은 보통 받아오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들 엄청나게 큰 덩어리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포하는 데에서는 그 타르로 묶어요. 타르로 묶는다는 건 여러 파일들을 하나 파일로 만들고 그걸 이제 gzip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 zip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받아오면은 이 타르 파일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명령어는 타르고 그다음에 xvf는 x가 extract라고 해서 해당된 타르 파일을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해당된 그 파일을 가서 풀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풀리는데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줄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디렉토리에 들어가면은 cd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된 디렉토리에 들어가고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본 적은 다 있으시죠? 다 있어요? 예, 잘 처음 해본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도 있어서 어, 일단은 이 수업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기준으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은 굉장히 많아요. FFTW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쓰고 있는 파이썬도 있고 또는 뭐 수학 라이브러리 뭐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수십만 개의 소스 코드들이 있는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소스 코드 패키지를 가져와서 내가 설치를 하고 싶다 하는 거는 대부분 절차들 유닉스에서는 절차들이 거의 일정해요.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해당된 소스 코드 패키지들을 컨피규어하는 그러니까 가지고 컨피규어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 패키지한테. 예를 들면은
내 시스템은 리눅스고 아니면 레드햇, 리눅스 안에서 뭐 레드햇이나 센토스나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다음에 컴파일러에 대한 정보. 나는 인텔 컴파일러를 쓰는지, GNU 컴파일러를 쓰는지, 또는 그 컴파일러뿐만 아니라 버전 번호, 버전까지 다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그 라이브러리나 헤더 파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데에서는 대부분 컨피겨라는 명령어를 제공을 해요. 여기서 가서 보시면 모아에서 해당된 디렉터리의 컨피겨를 보면 뭐 이거는 어떤 그 고정된 파일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 컨피겨 스크리버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혀 모르셔도 돼요. 저도 이거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굉장히 라인이 많은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고 라이브러리 뭐가 있고 그런 정보들을 다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추출해내서 해당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make 파일이라는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어, 그 전에 모듈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피그 해당되는 방금 말씀드린 컨피그라는 스크리버를 실행을 하는데 옵션들을 지워줘요. 뭐냐면은 나는 여러 종류의 컴파일러가 내 시스템에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시스템에도 컴파일러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고 각각 컴파일러 여러 버전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거기에 컴파일러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 이대로 쳐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현재 컨피그라는 실행 파일을 수행하는데 그 옵션에 CC 대문자 CC는 C 컴파일러를 뜻해요. 그 다음에 C 플래그스라는 옵션은 뭐냐면 그 해당된 C 컴파일러에 어떤 옵션을 줘야 되는지 그래서 마이너스 G라는 옵션을 주도록 할 거예요. 마이너스 G 옵션은 아니고 여러분 이 통째로 이걸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디폴트로 들어갈 거예요. 목소리 잘 그다음에 MPICC 그 FFTW를 사용할 건데 병렬 프로그래밍 안에서 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MPICC 컴파일러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이제 이 컨피그라는 파일이 대충 다 뒤져요. 자기 혼자. 그래서 MPI용 C 컴파일러가 뭐가 있는지 다 뒤져가지고 자기 원하는 순서대로 그냥 뽑아서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MPI C 컴파일러는 이걸로 써야겠다. 그러면 해당된 그 명령어를 MPI 컴파일러 이 명령어를 쳐줘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MPI ICC. 그래서 ICC는 인텔용 컴파일러고 MPI 버전이 된 그러니까 MPI 컴파일이 가능한 인텔 컴파일러예요. 그다음에 F77은 포트란 컴파일러가 뭐냐? 그러면 아이포트, 인텔 포트란 컴파일러예요.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어, 또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MPI 이거를 내가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enable MPI, 그다음에 enable openMP, openMP도 쓰겠다. 이게 뭐냐면은 FTW를 한 CPU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MPI가 가능하게 하면은 여러 CPU에서 동시에 쓸 수 있게끔 병렬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된 내가 어떤 작업, 어떤 덴시티 맵이라든지 3차원 그런 밀도를 프리의 공간으로 보내가지고 뭘 하고 싶다 하면 프리의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 거야. 데이터가 너무 커가지고 한 CPU 올리면은 이게 뭐 너무 커서 작업도 못하고 어떤 때는 메모리 부족해서 크래시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CPU에 또는 거의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여러 노드에 부분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0개 노드에 뿌린다. 그러면 각각 필요한 메모리는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MPI 프로그래밍 해서 이걸 FFT로 돌리면은 예전에 한 CPU에서는 불가능했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병렬 프로그래밍인 오픈MP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enable thread라는 거는 이거 멀티 스레드 방식으로 그래서 그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nable single이라는 거는 내가 input 데이터 예를 들면 이제 density 맵이라면 density의 데이터 사이즈가 싱글 프리시전이에요. 그래서 32비트로 계산을 하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레픽스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다 소프트웨어를 다 컴파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쓰고 싶을 때 특정한 위치에다가 옮겨 놓은 게 중요하겠죠. 이제 인스톨이라고 하는데 그 인스톨의 디렉토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달러 홈이라고 있죠. 달러는 어떤 그 이런 쉘의 어떤 변수를 뜻해요. 변수의 내용을 뜻해요. 그래서 홈이라는 변수명의 내용이 에다가 슬래시 로컬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달러 홈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홈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자기 홈 디렉토리에 있는 로컬에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에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달러 홈, 그러니까 홈이라는 변수의 내용을 에코, 이거는 밖으로 표현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에코 홈 하면 홈이라는 변수는 어떤 식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 디렉토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정의 홈 디렉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계정을 만들 때 모든 바시쉘이나 C쉘이나 T쉘이나 기본적으로 홈이라는 변수는 저렇게 자기 홈 디렉토리라는 걸 뜻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나와 있던 이 내용들을 한번 쳐볼까요? 그 FTW 디렉토리에 들어가 가지고 컨피그를 한번 쳐보세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지. 순서는 옵션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섞어서 써도 되고 그런데 빠지지만 않기만 하면 돼요. 아, 디렉토리를 잘못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디렉토리 들어가가지고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전에 쳤던 명령을 쭉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은 이제 컨피그가 뭐냐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하는 거예요. 내 시스템에는 플로팅 포인트 인티저가 몇 바이트인지 그런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가지고 이 해당된 이 FTW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구성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네, 에러 메시지가 없죠. 이렇게 하고, 네. 어떤 거죠? 프레픽스. 여기, GOTPM 여기 보시면은, 그 PDF에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레픽스예요.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짝대기 두 개 있어요. 하고, 이꼴 하고, 네. 일단은 한번, 조교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팅이 돼 있고, 보통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이렇게 컨피규어를 대부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메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보여드리면은 어, 실제로 제일 처음에 컴파일 할 때는 그냥 메이크만 해도 되는데
혹시 앞에서 누가 여기를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컴파일에서 보통 그래서 메이크 클린을 먼저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에 누가 설치를 했거나 다룬 좀 찌꺼기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하냐면 .5라든지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컴파일 할 때 임시로 생성한 파일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이제 여기서 메이크를 돌리면 되는데 그다음 메이크를 하려면은 메이크를 치면은 이게 파일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파일들은 병렬로 수행할 수 있거든요. 병렬로 컴파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들을 병렬로 하는 옵션을 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J하고 40 하면은 내가 40개 CPU를 이용해서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동시에 컴파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40개가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죠. 물론 이제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막아놓고 거기 도달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도달하면은 다시 40개 CPU 코어가 동시에 적용해서 컴파일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 옵션 주지 말고 컴파일 해보고 마이너스 J 옵션 주고 뒤에 숫자를 크게 주면 줄수록 굉장히 빨리 컴파일하는 그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끝났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라이브러리라든지 실행 파일들이 다 생성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른 데 놔둬서 추후에 앞으로 내가 평생을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디렉토리에다 카피하고 옮겨 쓰고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make install 하시면은 아까 전에 프레픽스라는 명령어로 타겟을 해당된 디렉토리를 지정을 했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해당된 디렉토리에 이거를 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어, 아까쯤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내가 지정을 했었잖아요. 프레픽스 이퀄 해가지고 달러 홈 슬래시 로컬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 해당된 로컬 밑에 include library 여러 가지 인포 같은 기본적인 FLTW 패키지 컴파일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새로운 디렉토리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빈에 들어가면 이게 빈은 뭐냐면 바이너리를 뜻하는 거의 뭐 에어가 비슷하게 사용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빈은 바이너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include는 만약에 C를 하신 분이라면 include 파일 아시죠? .h로 끝나는 그런 FTW 관련된 .h 파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라이브러리는 FTW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쉐어 파일들, 이 쉐어라는 게 보통 이제 인포메이션 매뉴얼들 뭐 기본적인 아스키 텍스처 그런 그 파일들이 좀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FTW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새로 생성된 파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어, 네. 윈도우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을 안 쓰고 좀 다른 식으로 이름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내가 패키지를 컴파일을 했을 때 다른 밖에 있는 어떤 뭘 가져다가 덧붙이죠. 그걸 뭐라 하나요? 윈도우에서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리눅스에서는 lib로 시작해요.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또 컴파일된 어떤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그걸 오브젝트 파일들이 있는데 오브젝트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뭉쳐놓고 내가 이제 다른 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쓸 때 해당된 내가 서브루틴을 쓰고 싶다 하면은 저 라이브러리 파일을 가져다가 링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링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보관을 하는 그러니까 링크를 목적으로 하는 오브젝트 파일들을 모아놓은 게 리브입니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제 리브로 시작해요. 리눅스,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그다음에 내가 이제 FTW에서 사용하는
목적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자신들이 사용하는 스트링 이름 FTW가 들어가 있고요. 3는 버전 3라는 걸 뜻해요. 이것은 이제 FTW에서 자기네들 컨벤션으로 쓰고 있는 네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플로팅 32비트. 아까 전에 싱글이라고 옵션을 줬죠? 이네이블 싱글. 그렇죠? 그래서 그 F가 여기 붙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더블이라고 하겠다. 이네이블 싱글을 안 쓰면 옵션 안 주면 더블로 컴파일하고 그러면 여기에 F가 아니라 D가 붙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쭉 있는데 .a가 실제로 라이브러리의 익스텐션은 다 .a예요. 그 다음에 MPI 버전 마이너스 언더스코어 MPI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픈MP 버전 마이너스 언더스코어 OMP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 버전 마이너스 언더스코어 스레드 이렇게 파일명에 뒤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라이브러리 파일이고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파일을 모아놓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제 뭐 예를 들면 GOTPM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쓰고 싶다. 그러면 GOTPM 코드에서 FTW3 버전 3를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그러면 GOTPM 코드 컴파일 할 때 저 라이브러리 위치만 지정해주면은 저 라이브러리만 지정해주면은 내가 FTW를 GOTPM 코드 안에 삽입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밖에 놔두고 오브젝트 파일만 링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요. 일단은 FTW에 관련된 컴파일이나 설치 같은 경우는 끝났어요. 그다음에 GOTPM 코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GOTPM 코드는 굉장히 좀 큰 코드예요. 크다는 거는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그런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초기 조건을 만드는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워 스펙트럼 만드는 파일, 그다음에 파라미터 파일을 만드는 그런 커맨드 파일들을 여러 개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메이크를 하면은 GOTPM 코드가 생겨요. 여기서 컨피규어는 없습니다. 컨피규어는 굉장히 잘 모르고 그다음에 대부분 사용하는 목적이 클러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인텔 컴파일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컨피규어 없이 바로 메이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메이크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메이크라고. 아, 처음부터 네, 수행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메이크 클린 하시고 그다음에 메이크 하시면은 네, 컴파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이크하고 아까쯤에 이제 마이너스 J 옵션을 줘서 패러렐하게 컴파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포트란 90은 패러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포트란 90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디펜던시가 있어요. 서로 파일 소스 코드에 디펜던시가 있어서 어떤 파일을 항상 먼저 컴파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듈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포트란은 마이너스 J 옵션을 주면 에러가 나요. 그렇지만 C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C는 그냥 마이너스 J 옵션 주고 치면 되는데 이 GOTPM 코드는 포트란하고 C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란하고 포트란에서 C 코드를 불러다 쓰고 C 코드에서 포트란 불러다 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예, 병렬로 컴파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컴파일을 하면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나무.exe라는 파일이 나와요. 이 실행 파일입니다. 이걸 돌리면 돼요. 시뮬레이션 되는데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예. FT 뭐 에러가 어떻게 나와요? 봐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런하는 실행 파일이고요. 그거 말고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파일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파워 스펙트럼 생성하는 파일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메이크하고 미스크를 치면 돼요. 이게 도큐멘터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ke misk 하면은 실행 파일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nkpower.exe라는 파일, 실행 파일이고 viewpower.exe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 nkp 파일.exe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실행 파일이 만드는데 뭐냐면은 파라미터 파일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럼 제너레이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파워 스펙트럼 내용을 아스키 값으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우주론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다 보면은 어,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파워 스펙트럼은 실제로 우주에는 여러분이 우주는 아이스트로피하고 호모지니어스하다고 배우셨죠. 그게 뭐냐면 우주는 균일 등방하다. 우주의 우주적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큰 스케일에서는 우주는 균일하고 등방하지만은 우주 자체는 아주 작은 스케일로 규모로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비균일성이 있고 비등방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CMB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 관측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스케일, 그러니까 전체 우주의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뭐 1.7도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걸 뭐 수십 밀리 켈빈으로 수준으로 내가 마이크로 켈빈 정도로 들여다본다면은 그 수십 마이크로 켈빈 정도의 온도 요동이 있어요. 그거는 그 우주가 생성될 때 양자 요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물질의 요동 또 에너지 요동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요동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요동이 그냥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라는 거는 규모에 따라서 그 요동의 크기가 그 통계학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또 거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들어가 있어요. 물질과 양자 요동뿐만 아니라 아무 물질의 양, 그다음에 아무 물질의 성질, 그다음에 우주 팽창의 과거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동희 교수님께서 자세히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해당되는 그래서 그런 요동들이 좀 어떤 분포에 있는데 요동들을 내가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물질의 요동을 내가 구현을 하면 그 물질의 분포가 아주 약간의 요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중력 진화를 시켜서 내가 은하를 만들고 은하단 그러한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프리이니셜 컨디션으로,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프리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딱 시작할 때, 입자들을 호모지니어스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드에 하나씩, 정중앙에 하나씩 쭉 놓고, 거기에 이제 내가 파워 스펙트럼을 집어넣어서 요동을 주는 거예요. 요동을 주면은 그 입자들의 위치하고 속도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 요동에 맞게끔. 그래서 변화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약간 어떻게 뭐 보시면은 왼쪽에 레귤러 그리드 포인트 있지만은 오른쪽에는 약간 움직여 있죠. 저런 식으로 요동을 줘요. 시뮬레이션에서 요동을 주면은 저걸 이제 중력을 측정해 가지고 가속도 주어져서 뉴턴 역학처럼 풀면은 저게 이제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하나의 뭘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잠시만요.
네, 이쪽 컴퓨터로 옮기지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 시뮬레이션 초기에 저렇게 물질 요동이 굉장히 이제 파워 스펙트럼에 맞게끔 구현을 해가지고 하면은 물질 요동이 있지만은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게 약간 물질 밀도가 저렇게 눈에 띄지 않게끔 분포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중력 진화를 시켜보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1.22 빌리언 years ago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호라이즌 넘버 4로부터 구한 물질 밀도의 진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다른 건 없고 중력 진화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초기에 조그만 물질 요동이 계속 자라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주에서 보는 그런 거대 구조, 필라멘터리도 보이고, 그다음에 보이드 지역도 눈에 띄기 시작하고 좀 있으면 이제 클러스터들이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화를 해보면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우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거의 통계적으로는 거의 차이점이 없는 그런 분포를 구하게 되는데 이것으로부터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관측하고 비교해서 우리 우주가 어떤 우주 모델에 맞는지 오메가 메터 예를 들면 물질이 얼만큼 양이 되는지 또 다크 매터가 콜드한지 핫한지 그 다크 매터 양이 얼마인지 또 다크 에너지가 얼만큼 있는지 다크 에너지가 우리가 말하는 우주 상수인지 아니면 뭐 퀸테센스인지 아니면 CPL 모든 짝티간 다크 에너지 모델인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러한 우주 모델 다크 에너지나 다크 매터 성질을 여기다 집어넣고 중력 진화를 하면 조금씩 달라져요. 그 조금씩 조금씩 결과물들이 달라지는데 그하고 관측하고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워 스펙트럼 비교, 아니면 코릴레이션 비교,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뭐 지너스라든지 토폴로지에 관련된 비교, 그런 여러 가지 통계 관련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우주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람다 CDM 우주가 맞다. 아니면은 새로운 우주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재 현재 시간에 우주 물질의 밀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우주 람다 CDM 우주에서의 물질 분포의 하나의 예시고요. 이거는 HR4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 수행할 그 프로그램 저 연습 그러니까 이게 여름 학교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도 다르게 해서 구한 게 아니라 이번 여름 학교에서 사용할 그 나눠드리는 거기에 그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가지고 방금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뭐 C나 포트란을 알면 굉장히 편할 건데 잘 모르더라도 이번에 좀 배워서 저런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은 끝났습니다. 이 컴파일을 한 결과물 명령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초기 조건을 만들고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보시겠습니다. 그 패러미터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 물론 손으로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쳐넣어도 되지만은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고 그 수행하는 내용 입력해야 되는 패러미터 값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패러미터 파일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할 때 그 패러미터 파일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미터 파일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nkp file.exe라는 파일을 쓰면 돼요. 명령어를 쓰면 돼요. 아, 네. 소스 코드 안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소스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디렉토리가 다른 데서 할게요. 어디서 하냐면은, 그 run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그 매뉴얼에는 run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하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미 거기 .exe 파일들을 다 링크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미리 가기인가요? 뭐라 하죠? 링크를 뭐라고 하나요? 네? 바로 가기. 예. 윈도우에서는 바로 가기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링크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링크가 뭐냐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이러한 명령어로 된 파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의 진짜 위치는 어디냐면은 아까 아침에 컴파일했던 PS3 그 디렉토리에 있는 이 명령어 파일이다. 라고 링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가기와 똑같아요. 이쪽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NK, NKP 파일이라는 걸 써가지고 제가 파라미터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kp file.exe라는 명령어는 첫 번째 아구멘트는 뭐냐면은 새로 만들 파라미터 파일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MAP5 코스몰로지, WMAP이라는 뭔지 아시죠?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을 위해서 2000년대 초반인가요? 중반인가요? 올라가가지고 배경 복사를 관측해가지고 우주 밀도 맵을 구하고 그 밀도 맵으로부터 우주 모형을 이제 튜닝한 거예요. 그래서 W5는 5year, 그 5년 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 모형을 어, 값을 이제 근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느 값이다 하는 건데 그 값에 맞춰서 params.data라는 파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쭉 보시면 굉장히 긴데 뭐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라미터하고 우주 모형에 관련된 파라미터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오메가 메터는 현재 오메가 메터는 0.26, 오메가 바리온 양은 0.044, 오메가 람다는 0.74. 그다음에 FN을 시행하는 거는 난 가우시아니티를 타는 건데 이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영어로 그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뭐 스피어 X를 연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난 가우시안 메터 디스트리뷰션 초기 조건의 초기 우주에서 그걸 연구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FNL, GNL 값을 이제 여기서는 0으로 잡아놓고 허블 값을 0.72, 그러니까 72km per second per 메가파섹을 100으로 나눈 값이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MP에서 파워 스펙트럴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원래 기본 파워 스펙트럼의 기울기 파워 스펙트럼의 기울기, 라지 스케일에서 기울기 값이 0.96 정도 됩니다. 이걸 쓰고, 이건 그냥 그대로 놓고 쓰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주 모델을 좀 관리하고 싶다 하면 조금씩 바꾸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박스 사이즈예요. 내가 시뮬레이션 돌리고 싶을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 HR4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처럼 입자가 들어가 있는 전체 그 박스의 한 변의 길이가 512메가파섹으로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그다음에 그 WZ, W0가 뭐냐면은 그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다크 에너지의 그 P 프레셔 오버 덴시티 값이에요. 그래서 W 값이라고 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람다 CDM이에요. 우주 상수예요. 그 W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다른 값이면 우주 상수가 아니라 다른 뭐 다크 에너지 모형에 맞는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1로 놓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게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은 파워 플래기 1이면은 뭐냐면은 내가 캠브라는 패키지를 써서 파워 스펙트럼을 제너레이션 하고 해당된 파워 스펙트럼을 이 시뮬레이션 코드에서 읽어들여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된 캔브에서 제네레이트하는 파워 스펙트럼 파일명이 canv.g는 47.dat 나와 있죠. G의 47은 뭐냐면 그냥 파일명이지만은 레드시프트 47에서의 파워 스펙트럼을 뜻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AMAX A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론이라든지 흔히 배울 때, 익스펜전 파라미터 A 값이 0에서 1까지, 이라고 배웠잖아요.
되게 좀 다르게 좀 사용하고 있어요. 뒤에 TPM 코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시뮬레이션 시작하는 시기에 A 값을 무조건 1로 세팅을 해요. 그러면 A 나오는 뭐냐면 현재의 A 값이 얼마만큼 커져 있는데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 앰플리튜드 스케일링이 좀 다르게 돼 있으니까 거기만 조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매뉴얼이라든지 거기에 좀 뭐 주의하라고 그다음에 수식으로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A 스텝이 뭐냐면 타임 스텝이에요.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할 때 델타 A 값이 얼마만큼 크게 사이즈를 갖고 진행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A 나우에서 A 맥스까지 진행을 해야겠죠. 레드시프트가 얼마인지. 레드시프트는 어, 얼마예요? 47이죠. 초기에서의 레드시프트. 시작 레드시프트는 47이에요. 왜냐면 A 맥스 오버 A 나우 마이너스 1이죠. 레드시프트는. 네, 지금까지는 뭐 그런 텍스트북에서는 A 맥스를 항상 1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그걸 다 고려해서 용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적색이동 47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래서 48까지 가는 동안에 한 스텝당 0.25씩 진화를 하니까 토탈 스텝 사이즈는 몇 개예요? 188이죠. 188인가요? 47 곱하기 4니까 네, 47에 24 얼마인가요? 타임 스텝이 몇 개예요? 47 곱하기 4 47에 24 28이죠? 그래서 188이죠. 188 스텝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n 스텝이 있는데 188 스텝이라 쓴 게 아니라 189 스텝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히스토리컬 리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트란은 1부터 시작해요. 포트란은 항상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하지만은 C는 0으로부터 시작하죠. 파이썬도 0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지만 이건 포트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가 그 포트란 노테이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89 스텝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189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건 그렇고 여기 보시면 NX, NI, NG 세 개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까 치면 시뮬레이션 박스 사이즈를 512 메가파섹으로 세팅을 했고 거기 안에 이제 그리드를 쳐요. 그리드를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FFT를 통해서 이거를 포텐셜을 구하고, 덴시티 구하고, 포텐셜 구하고, 거기서부터 중력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FF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드가 필요한데, 그 그리드의 개수가 512 큐브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리드 하나의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1메가파스펙 정도 되겠죠? 그렇죠? 512 나누기 512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시뮬레이션 사용하는 그리드의 사이즈가 1메가파섹, 1메가파섹, 1메가, 즉 1큐빅 메가파섹 정도 되는 그리드를 기본으로 해서 FFT를 사용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쭉 있고 이게 RB 파일 네임이나 RB 프레픽스 같은 경우는 이니셜을 놔주세요.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고 보면 리스타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리스타트 파일에 앞에 있는 문자 L이 이니셜이라고 찍혀요. 아시겠죠?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워 스펙트럼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파워 스펙트럼은 이 파라미터 파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파라미터 파일을 가지고 파워 스펙트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nkpower.exe를 쓰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는 파라미터가 아규먼트가 하나예요. nkpower.exe 하고 이 파라미터 파일만 적어주면은 이 실행 파일이 이 파라미터 파일 열어서 뭐 어떤 거를 보냐면은 적색 이동을 찾고 그다음에 이 아웃풋 파일 네임 이걸 찾아요. 그래서 해당된 적색 이동에서 이러한 우주 모델에 맞는 파워 스펙트럼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이 파일로 적어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고 ODE를 적분하는 거예요. 각각 해당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별로 그 해당된 중력 진화 방정식이 그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뭐라 하나요? 그 수학적인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ODE로 나타내져 있는데 그걸 유명하게 계속 푸는 거예요. 운지쿠타 방법을 사용해서 해가지고 해당된 적색 이동까지 다 적분해가지고 물질 요동이 얼마만큼 자라나는지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를 보일 때는 이거 바이너리 포트란 바이너리 파일이라서 바로 볼 수는 없고 이거를 뷰 파워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아까 지금 컴파일할 때 만들어졌던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당된 만들어진 그 파일 명을 치면은 저 해당된 파일 열어서 안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쭉 나오죠. 자,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어떤 식으로 읽었냐면은 우주 모델이 뭐 오메가 P 메터는 프레젠트 데이 메터는 0.16, 바리온이 메터는 0.044, 람다는 0.74, 그다음에 W 이퀘이션 다크 에너지의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정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적색 이동은 어 47. 그리고 이제 밑에 테이블이 진짜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테이블도 쭉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K 값, 스페셜 프리퀀시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K는 2파이 오버 람다 할 때 그 K의 프리의 모드 K예요. 해당된 K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컬럼에 그러니까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거는 이제 토탈 매터의 파워 스펙트럼, 세 번째는 CDM 매터의 파워 스펙트럼, 그다음에 마지막은 바리온 매터의 파워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이게 GeoTPM 코드는 그 바리온 매터의 하이드로 이퀘이션을 풀지는 않기 때문에 전부 그냥 중력만 있는 거를 중력만 있다고 생각해서 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토탈 매터의 파워 스펙트럼을 가져다가 풀어요. 그래서 GeoTPM 코드는 두 번째 칼럼만 필요해서 가져다 쓰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뭐 CDM 파워 스펙트럼 구경하고 싶다 또는 바리온이 파워 스펙트럼 구경하고 싶다 할 때는 그 각각 가져다가 파이썬 그냥 그려 한번 보세요. 플라트 해가지고 그려 보시면은 약간씩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하이 레드시프트에서 이런 차이를 보고 싶다 하면은 레드시프트 더 높여가지고 뭐 100이나 200, 뭐 1000까지 보내도 돼요. 적세도 1000까지 보내가지고 이러한 CDM 바리온이 또는 토탈 매터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 매뉴얼에도 좀 간단하게 보여줬거든요. 매뉴얼에도 있고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에도 있는데 매뉴얼에 여기 매뉴얼은 없는 것 같네요.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보시면은 여기는 뭐 간단하게 이제 그 다른 우주 모형에 따라서 파워 스펙트럼, 토탈 메타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MK power.exe라는 파일이 있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우주 모델에 맞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 메터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내가 방금 그 패키지로 그렸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기 매뉴얼 페이지에 보시면은 매뉴얼 제가 드린 매뉴얼에 보면 홈워크라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간중간 챕터마다 홈워크 있으니까 그거를 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워 스펙트럼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뭐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파워 스펙트럼을 만들어졌고 시뮬레이션 코드도 있고 자, 이거를 좀 시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원래는 목적이 좀, 그러니까 그 방법이 좀 있었는데, 저 전산실 쪽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시에 사용하면은,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질까 봐 좀 특별하게 좀 바꿨어요, 세팅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잠시만요. 네. 그 매뉴얼에는 그냥 S 배치를 써서 제출을 하라고 돼 있었죠. 제가 매뉴얼을 보여드릴게요. 매뉴얼에는 그 시뮬레이션 작업을 제출을 할 때, 어, 일단 제출하기 전에 약간 그 시뮬레이션 그 흐름에 관련된 파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흐름, 컨트롤, 시뮬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버려 두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멈춰야 되는 수도 있고 또는 리스타트 파일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뭐 아니면 시뮬레이션 진행 도중에 여기서 내가 뭘 분석을 해야겠다. 해당된 특정한 레드시프트에 내가 어떤 분석을 하고 싶어요. 레드시프트 뭐 예를 들면 3에서 이걸 토탈 매터 다 덤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파워 스펙트럼 본다든지 헬로 찾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파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시뮬레이션 진행할 때 하는 도중에 내가 에디팅을 해도 돼요. 그 수정을 가능해서 수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시뮬레이션 코드 자체가 이제 매 타임 스텝마다 저 플래그 파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타임 스텝은 이걸 덤프해야 되겠다. 그걸 판단해가지고 덤프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파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sudden stop flag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좀 해당된 디렉토리 있나요? 런에 거기에 들어있진 않죠. 들어있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손으로 아스키 파일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한 줄만 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줄 한 줄인데 앞에 처음 컬럼의 첫 번째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타임 스텝 넘버예요. 타임 스텝 넘버고 뒤에는 기호예요. 뭐냐면은 해당된 타임 스텝에 플러스가 돼 있으면은 리스타트 파일을 덤프하고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컴퓨터가 좀 불안해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멈추긴 싫어. 그럴 때 해당된 타임 스텝 적고 플러스로 하면은 리스타트 파일을 덤프하고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면은 뭐 계속 진행하면 되지만 좀 몇 스텝 가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노드들이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튼튼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백업하는 리스타트 파일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서든 스탑 다 플래그의 첫 번째 줄에 스텝 넘버, 그 다음에 플러스 하면은 저장하고 진행,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저장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는데 갑자기 슈퍼 유저가 전산실에 전화가 왔어요. 당장 이 시뮬레이션 이거 스탑 해달라고 아니면 큰 문제가 뭐 발생했다든지 컴퓨터가 지금 뭐 불이 나기 직전이다. 그런 때는 물론 킬 해도 되지만은 좀 나이스하게 스탑을 하고 싶으면은 해당 스텝에다가 어 제로, 0을 그러니까 100 스텝하고 플러스 대신 제로를 넣어주면은 해당 스텝에서 덤프도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스무드하게 끝내버리는. 그래서 세 가지 그렇게 옵션이 있어요. 여기 다 있네요. 매뉴얼 페이지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preff.flag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끝 하면은 안 되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좀 덤프를 하면 좋겠죠. 데이터를 덤프를 하면 좋은데 가장 좋은 뭐 가장 좋다기보다는 널리 쓰는 데이터가 뭐냐면 어 FF 헬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가장 유용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분석하거나 뭘 하고자 하실 때 그런 파일 할 때 preff.flag라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해당된 레드시프트를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이건 여러 줄 적어줄 수 있어요. 여러 줄 안에, 그러니까 뭐 100줄까지 100줄 적어도 되고, 그 숫자 하나만 적어주면 돼요. 레드시프트. 그래서 레드시프트 10이다. 그러면 10에서의 프렌드 오브 프렌드를 할 수 있는 초기 데이터 파일을 덤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머저트리를 만들고 싶다. 보통 머저트리는 한 100스텝, 100개 스텝 이상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레드시프트 다 쭉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이트 싱크 피 데이터도 뭐 비슷하게 토탈 매터, 토탈 파티클을 다 덤프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파티클의 포지션과 벨로시티의 타임을 일치시켜서 덤프를 해줘요. 그러니까 스타트 파일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스타트 파일하고 좀 달라요. 이런 거를 덤프를 해가지고 볼 수 있고 쭉 하면은 시뮬레이션 돌리면 돼요. 자,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3시 7분 약간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다음에 내일은 진짜 네트워크 잘 된 상태에서 할 텐데 일단은 매뉴얼 페이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매뉴얼 페이지대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쳐보세요. 근데 지금 그, 그 슬럼 하나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슬럼이 바뀌었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슬럼의 슬럼이 뭐냐면은 이거를 병렬 작업을 제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 작업을 제출을 하면은 시스템에서 가지고 너는 돌릴 수 있어. 너는 돌려야 되는 좀 기다려. 뭐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파티션 네임을 로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여름학교 때문에 좀 바꿔가지고 노말 대신에 아스트로 2024 아스트로는 대문자 ASTR로 2024로 바꾸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돌릴 때 S 배치로만 돌린 게 아니라 원래는 S 배치 잡 해가지고 잡이라는 파일을 그 슬럼에 제출하는 거예요. S 배치는 잡을 서브미트 하는 건데 여기 앞에 뭘로 바꾸냐면은 뭘 추가를 하냐면은 노드 리스트 그거를 추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 리스트 그래머. 아, 그럴까요?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머, 예를 들면 자기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 이름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뭐 061, 이 키워드를 하나 삽입을 해야 돼요. 잠시만요. 좀 키울게요. 어, 세팅 에디터. 세팅 에디터가 아니라, 아, 어떻게 키우죠? 뷰? 네. 뷰에, 아, 안 보여요, 저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잠시만요. 싱글 프레젠테이션 모드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어디에 있, 컨트롤 플러스, 아, 예,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매뉴얼에는 S배치하고 잡 그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노드 리스트하고 그래머, 뭐, 일단 061만 치지 마시고요. 자기한테 할당된 노드가 있어요. 그 노드 이름을 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061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할당된 노드들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잡의 파티션에 노말이 아니라
아스트로 2024.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노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티션을 노말이 아니라 아스트로 2024 보시고 엑스배치 하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파티션 이름을 아스트로 2024로 바꾸셔요. 오늘 아침 바꿔가지고 아스트로 2024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S배치 노드 리스트. 노드 리스트 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드 네임, 호스트 네임. 그 자기가 들어갔으면은 자기 해당되는 컴퓨터에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서 호스트 네임이라는 명령어를 치세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 있는 명령어인데 보면 그래머 057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머 057에 돌려야 되는데 잘못 돌렸어요. 근데 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서 막지는 않아요. 근데 해당된 061에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Q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있어요. SQ를 쓰면은 어, 누가 이미 돌리고 계시네요. 아스트로 134, 예, 예, 아스트로 102 저예요. 그래서 61번에 돌리라고 했으니까 61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바이든 이거예요. 내가 방금 돌린 자바이든 이거고 내가 이걸 죽이고 싶다 할 때는 s 캔슬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돼요. 볼까요? 하면 죽어요. 한번 볼까요? s 캔슬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안 죽었네요. 시즈로 됐네요. 이제 곧 바로 빠져나온 건 아니고 이제 시스템에서 슬럼에서 예, 죽이려고 계속 좀 트라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작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돌려보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돌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 다른 사람이 없는데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 짧은 시간 동안 돌릴 때 돌아간 스텝이 5스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 열어보면 그림들이 나오니까 그 매뉴얼에 어떻게 보는지 그림 파일 보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 마치겠습니다. 질문 어디요? 노트북 불날 거예요. 한번 돌려보세요. 저도 예전에 이 코드 개발할 때 내 랩탑에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32 큐브 그렇게 작게 작게 해서 돌리고 해서 코드 개발을 했었는데